자, 그래서 저희가 웃으면서 방송 시작했지만 네. 바로 또 이제 분노 모드로 갈 것 같습니다. 분노 게이지 올려야 됩니다. 분노 게이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저께 3.1절 네. 경축식 이 기념사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했어요. 네, 취임을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뭐든지 처음에 관심이 더 많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3.1절 어떤 기념사를 내놓을지 궁금했었는데 네. 정말 짧게 짧게. 5분한 25초 네. 1,300자 정도 되는 음. 기념사를 발표했는데 네. 뭐 길이도 길이지만 네. 내용에 분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당연하죠.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3.1절 기념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1절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서 그럼요. 수없이 많은 안중근 의사, 일본의 그 무도한 침략에 항거해서 네.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킨 그분들을 그렇죠. 기리는 날이잖아요. 네.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정말 민초들이 일어나서 그때 무슨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국가 지도자들이 했습니까? 네. 민초들이 일어났어요. 총칼 앞에 태극기 하나 들고 흔들면서 나왔던 분들입니다. 목숨 걸고. 그렇죠. 그분들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그분들의 희생을 숭고히 생각하며 순국 선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와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그게 네. 바로 3.1절 아닙니까? 그 3.1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 얘기합니까?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 미래로 가자고요. 뭘 미래로 가요 지금? 미래로 가려면요. 과거의 아픔이 해결되고 미래로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우연히도 김순심, 정순심이 참 죄송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건과 검사. 예.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무슨 비슷하다. 말이냐면요. 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음. 정순신 그분도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 측의 부모잖아요. 네. 맞죠? 가해자 측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를 주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면 자기 아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예. 자기 아들 보호하고 자기 아들이 대학 가는데 문제 생길까 봐 2차, 3차 법적 대응하고 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전학을 한번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았죠. 네. 그리고 나서 처벌도 최대한 늦춰가지고 자기 아들 입시에 피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계속 법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 법적 대응하는 동안 피해자는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자는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시도할 만큼 그런 네.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대학 입시를 2년이나 못했어요. 그 고통에 네. 빠지가 학교 그만 좀 쉬었다가 다시 오고 쉬었다가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예. 아니 그 악몽 속에 그 학교에 계속 있잖아요. 그 학생이 떠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미래로 갑시다. 미래를 생각해야지 과거에 얽매이면 돼요? 아니 그 옛날 일이잖아. 지난 예, 일이야. 예, 예. 겉으로 그냥 미안해 이 정도로 끝내고 그렇게 가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똑같아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가해와 피해. 당연하죠. 예. 우리나라의 위안부 할머님들, 강제징용 피해자들, 네. 그런 분들, 순국 선열의 후손들, 이분들 일본의 총칼에 선열들이 돌아가시도 했고 강제징용을 했던 분들이나 네. 위안부 할머님들은 피해 보상도 못 받았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사과 안 했잖아요.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했습니까? 지금도 사과 안 하잖아요.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가 없다 그러고 위안부가 아니라 자기 발로 왔다 그러고 돈 네. 벌러 온 사람들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남의 땅을 예. 그런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서 다 묻고 미래로 갑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정순신 그분도 자기 아들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과할 때까지 무릎 꿇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받아들일 때까지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네. 말할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야지. 아니 피해자는 그대로 있고 2차 3차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미래를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대못을 받는 거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행동을 저는 이번 3.1절 기념사가 그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미래를 얘기하는데요. 과거는 어디 갔습니까 대체? 그럼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까? 지금도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본인들이 배상해야 될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서 일본 기업의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그걸로 지급해라라고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대한민국 법치입니다. 법치주의 그렇게 주장하고 헌법을 주장하고 판결을 주장하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네. 왜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왜 거기를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왜 돈을 모아야 돼요? 일본 앞에서 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등치도 큰 사람이. 자, 그러니까 참 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설이라서 어제 이제 김종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예. 저걸 챗 GPT한테 음. 3.1절 물어봤대요? 기념사 예. 물어봤더니 예. 더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 반성 그 얘기도 하면서 더 잘 쓴 거예요. 예, 그만큼 예. 이 3.1절 기념사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 뭐 3.1절에 했다고 해서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그렇죠. 이건 그냥 무턱대고 미래로 가자는 거고 음. 과거에는 이 침략자였지만 지금은 파트너다. 그건 라고 말이 하고 안 돼요.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침략자가 지금의 파트너가 되려면요. 네. 그 침략을 했던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백하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 피해자들이 받아들여 줘야 돼. 그게 사과 그렇죠. 아닙니까? 예. 진정한 사과가. 나 사과했어 끝. 영화 밀양 있잖아요. 네. 그거 기억나시죠? 예. 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죠. 용서 구했으니까 끝이다?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시죠.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된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다가 네. 네 뭐 친척이나 네 형제나 네 친구의 돈을 토색하거나 남의 돈을 뭐 빼앗았다 기억이 있으면 네. 예배하러 가기 전에 당장 멈추고 거기 가서 사과부터 하고 그리고 예배하러 오라 그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어디다 대고 성경을 그따위로 또 뭐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상하게 성경 읽으신 분 계시더라고. 아, 1절 2절은 얘기도 안 하고 마태복음 33절만 얘기했어요. 골고다만. 1절 2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예수를 판 자들이 가론 유다가 아니지. 가론 유다는 3절부터 나오고 1절 2절 오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네. 어디로 끌고 간 줄 아세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빌라도 그때 유대 총독. 총독이었어요. 예. 총독 앞에 끌고 가서 재판해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아. 그 누구를 지금 비유한 겁니까? 그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검찰 앞에. 자기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비유로 하면 1, 당내에서, 2절에 27장 1, 2절을 읽어보세요. 33절만 얘기하지 말고 네. 3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얘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가지고 그 은 30냥을 그 자기들이 돈을 받았던 대제사장들 앞에 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얘기는 왜 쏙 빼놓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그 얘기만 필요한 얘기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 성경 인용을 똑바로 하세요. 목사 앞에서 잘 배우시고. 예. 최준봉 목사님, 예. 성경계까지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 침략자에서 파트너가 되려면은 그 사이 필요한 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해야 할 말들이 있는데 행동이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아니 과거는 과거 침략자였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이 침략자, 그러니까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 보편적 가치를 뭘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은 네, 이렇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편적 가치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유민주라고 하는 그 가치는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와 비교되는 거라고 하면 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체제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체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국가의 이념이고 국가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의 어떤 네.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론적으로. 그것과 국가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의 문제가 어떻게 같은 걸로 해결이 될 수 있죠? 자,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그럼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험한 일을 하고 네. 이런 나라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면 다 그냥 오케이입니까? 그런 논리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그런 네. 어떤 국가 운영의 제도적 가치가 같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잘못된 군국주의적 또는 제국주의적, 저는 군국주의보다는 제국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제국주의를 군국주의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약소 국가들이나 옆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침탈하고 약탈해가고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 제국주의잖아요. 네. 그게 독일과 일본이었잖아요. 1, 2차 대전에. 아하.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은 네. 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지만 그 당시에는 천황 중심으로 제왕적 어떤 국가였잖아요. 천황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럼요. 나라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네.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 예전에 했던 일은 그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과 독일이 그냥 극명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지금도 찾아내요. 지금도 지금도 찾아내고 있다고요. 역사적 죄인들을. 그러니까 그게 과거 청산이 돼야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과거 청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미래를 얘기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특히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예. 현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안을 쏙 빼놓고 네. 얘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네. 파트너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열이 받는 거죠. 당연히 열받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우리가 이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 얘기를 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사 흐름 어, 못 어. 읽어가지고 그렇게 그때 된 거네. 그렇게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네. 그 얘기가 결국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런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왜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겠어? 네. 이 말 그대로 들으면요, 우리가 준비를 음. 못해서 침략을 당한 거야. 왜 침략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우리 스스로 네. 너희가 너희를 욕해. 이 얘기예요. 하하. 뭐가 다릅니까? 거기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SNS에 올렸던 게 기억나시죠? 지난해 네. 올렸었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똑같은 맥락이야. 내가 볼 맞아요. 때는 똑같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은 구절구절이 뭐 너무 좋다고 뭐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 생각이 같으시니까 토막, 그러겠지. 아니 이게 말이 맞는 됩니까? 아니 침략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100번 양보해 볼게요. 100번 양보해 생각해 보면 네. 자, 옆에 나라가 약소국이야. 그 나라 힘이 없어. 그러면 힘을 가지고 침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돼요? 아유, 무슨 되죠. 그게 정당화되는데? 음. 성경에 보면 또 성경을 인용해 볼게요. 아, 자주 오늘 인용하네 목사라. 목사님의 모습.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다윗이 이제 성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근데 다윗이 두 가지 큰 죄를 졌어요. 네. 간음죄와 살인죄. 아. 그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자기의 부하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가 있어요. 네. 그 부하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네. 그래가지고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이 전쟁터 나간 새에 그 여자를 그냥 이제 간음을 한 거예요. 우리아는 죽었죠. 죽은 걸로. 나중에 잡았죠. 죽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간음한 상태에서는 죽지 않았어. 아하.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간음을 했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기를 부려요. 우리아를 불러요. 아, 다시 들어와. 그 얘기군요. 어. 예. 들어와서 네.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그 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야, 너 집에 가서 쉬어. 좀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을 하는 장군이잖아요. 그 장군한테 너 고생 많았으니까 오늘 밤에는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네. 그 말은 뭐예요? 아내와 동침해서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네. 그 충성스러운 장군이냐면 네. 안 가 집을. 아. 그래가지고 어디서 잔 줄 아세요? 어디서? 병사들 옆에 잤어요. 병영에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지금 계획이 끝나버린 거잖아. 원래는 동침을 하게 해서 장계를 부렸는데. 만약 임신된 것도 이제 만약 우리아의 자기 남편의 아내인 것처럼 예.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 왜냐면 우리아가 나는 내 군사들이 밖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 간 거야. 하하. 그러니까 이제 그럼 끝내야 되잖아. 자기 잘못 시인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음. 큰일 났다. 이걸 문제를 무마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더 치열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쪽과 싸우라고.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어요. 전쟁터에서. 전사를 누구를 했군요. 위해 전사를 했습니까? 다윗 왕을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자기가 후궁으로 맞아요. 네. 거기서 끝날 줄 알았죠. 웃기고 있네. 안 끝납니다. 네. 그 다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아, 예. 다윗한테. 근데 그때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셔.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양이 99마리가 있어. 자기가 99마리 갖고 있는데 옆집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예. 양 한 마리를 갖고 있다. 근데 이 99마리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양까지도 뺏어갔다. 그렇게 이제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다시 대노를 해. 극대노를. 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떤 놈이길래 감히 그렇게 어려운 사람 거 양을 뺏어간 사람이 누구야? 네.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왕 당신이십니다. 야.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그 아이도 결국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성경 얘기니까 제가 이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99마리하고 한 마리를 얘기한 이유는 네. 강대국이라고 약속을 마음대로 뺏어도 되는 거예요? 강대국이라고 약속을 침략해도 되는 거? 그게 정당화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양을 뺏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 내가 잘못했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권리로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합니까? 대체 자기들이 침략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여성들을 약탈하고 겁탈하고
온갖 자원들 다 빼가고 네. 그런 나쁜 짓을 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전제 네. 조건이 뭐야? 그렇게 한 놈이 잘못한 놈이야라고 얘기하고 해야지. 그러면 얘기하고 정상 아닙니까?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도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다. 시대적 흐름을 못 읽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3.1절 기념사를 보면은 참 글쎄 이게 대통령의 기념사가 맞나라는 그것도 얘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네, 기념사가 대한민국 맞냐? 대통령. 근데 대통령실 이렇게 얘기해요. 반일 감정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 이익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비판 여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난리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얘기를 어제 기자들 만나서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정치적 세력이라면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도 말씀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당했고 우리나라가 35년이라는 시기 동안 네. 침략을 당해서 온갖 약탈과 겁탈과 수탈을 당했어요. 아하. 거기에 대한 제대로 보상이 없었어요. 독재자였던 박정희가 스스로 가가지고 그냥 국민들 동의도 없이 한일 합병 뭐라 그러지고 뭐야 그거 조약. 네. 갑자기 이름도 일사조약? 생각이 안 나. 화가 나니까 아니 일본과 우리나라가 돈 받고 박정희가 해준 거 있잖아요. 한일 청구권 협정. 한국청구권 협정. 네. 그 협정을 끝내버린 거잖아요. 예. 그거 그 돈 받고 그리고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그것까지도 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가 개인. 맺은 계약은 그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당한 피해는 따로 보상받아야 그렇죠.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게 이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그게 감정적인 대응입니까?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네. 구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감정적이냐? 그러면 똑같은 논리예요.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이 문제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감정적 대응이에요. 또는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막 강제로 갇혀 있고 이런 사람이 네.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게 감정적 대응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감정적 대응이에요. 그렇죠. 그걸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기득권층이고요. 그런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소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좀 더 마음속에 굳센 마음을 가졌으면 네. 좀 더 강한 마음을 가졌으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2차, 3차 가해 아닙니까? 그런 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적 대응을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당한 피해 좀 보상해 달라고 나 네. 사과받고 싶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 대응이에요? 정치적 이용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정치적 이용이죠 대체?